2016년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이 있었던 바로 그날 조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33번째 방송 어렵게 힘들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콩콩님, 고든빛깔님, 열혈곰탱님, 돌베개님 방송할 힘이 왔는데 왜 안 들어 와죠? 무슨 일인가 했어요. 돌베개님. 저만큼 놀라셨겠습니까? 오늘 또 전체 화면이 녹색으로 보이는 오늘 또 헐크 방송이 헐크 방송이 돼갖고요. 깜짝 놀래갖고 벌써 봐. 이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장도리 아재님 640에 480 640에 480 지금이 바로 640에 480입니다. 뒷배경이 아이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방송이 안 돼갖고요. 그래서 제가 싹 지우고 새로 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킬러 빵빵빵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3땡의 날입니다. 33번째 방송. 그래픽카드 열받아서 생긴 현상인 듯. 그런가요? 역시 제가 몰라서
오늘, 예, 박근혜 탄핵, 예, 되고 나서, 컴으로 다시 올게요. 20천 마운님. 예. 오늘 박근혜 탄핵됐습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그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고상만의 유수석 그 사건 방송일인데, 처음 방송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예, 그, 파라 헐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싹 지우고, 예, 다시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네, 다행히 화면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좀 늦었지만, 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70님 뒷배경이 멋지다고, 고상만 강대윤님 아베도 나오네요. 오늘 일본 외신에서 엄청 취재하던데 하긴 중요하겠죠. 제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날, 그러니까 8일날이죠. 9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탄핵이 됐죠. 7일 목요일날 저녁 6시에 강남역 그 11번 출구 앞에서 강남 시민 박근혜 탄핵 결의대에 참석을 해서 강사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조국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조국 교수님도 연사로 오시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우리 개똥, 예, 대검찰청에 개똥 던졌죠. 그래가지고 또 고생을 했던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예, 저보다 뭐 몇 살 아래던데 우리 둥글교주님, 박성수 시민활동가, 시민운동가님도 그날 연사로 오셨고, 그리고 또, 예, 삼성전자, 반올림, 예, 활동가 분도 오셨고, 세월호의 유족, 예, 어머님도 3분 오셔서 이제 강연하시고 했죠. 추천을 하고 저녁에 다시 보기 하겠다고. 요즘 바쁘신가 봐요. 단열 0416님. 좋은 방송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저녁에 다시 보기 꼭 해주십시오. 예, 단열 0416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 6시에 저도 이제 강연을 했죠. 그래서 제아인사 장준하 선생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그날 하면서 그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 이거는 이미 이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탄핵 사유에서 그 박근혜의 부정선거 행위,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차후에 탄핵 소추가 된 현재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최종 결정이 나고 나면 그 후에 저는 반드시 지난 2012년도 12월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에 의한 댓글 공작,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가담했던 댓글 공작, 그리고 이런 분명하게 확인된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당시 경찰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부정선거, 댓글 공작은 없었다라고 하는 허위 발표를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8시 반쯤 박근혜가 마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사 결과가 아니라 허위사실 발표죠.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확인 결과 부정선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공모하고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에 대해 그 부정선거와 관련한 댓글 공작과 관련한 것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차후에 반드시 조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하간 이제 그 이야기를 그날 이제 가서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국회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목요일날 저녁 6시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그리고 나서, 여의도로 갔는데, 우리 1030님이 조사할 게 너무 많아요. 조사 끝나면 징역 2만 년은 될 것 같다고. 정상적으로 보면 2만 년형 뭐 가능하죠. 46만 년형을 때린 외국의 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명박이 22조 원의 토목공사, 그래가지고 전국을 썩은 강물로 만들었던 부분들, 자원외교, 예, 그야말로 뭐 국가 돈으로 전 세계 글로벌 호구를 했죠. 예. 먼저 돈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러나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확인할 수 없었던, 예. 검찰이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예, 그야말로 대통령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오바를 했죠. 예. 뭐, 거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명박이 들어와서, 탄압하니까, 바로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예. 그랬던 검찰이 지금, 또, 예, 어떤, 이 장난질을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박근혜가 탄핵되기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비가 오는 가운데 여의도 국회를 가서 그날 새벽 2시까지 그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제가 여의도 강연이 몇 군데 있고 또 글을 써서 미리 보내야 될 군데도 좀 있고 해갖고 할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참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했는데요. 자, 그거 그때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유대한 만세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날 금요일날 한 3시간 4시간을 국회 철문을 부여잡고 경찰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불법 집회라고, 예, 국회 앞에서 계속 떠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시위를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을 계속 가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15분 정도 되는 20대에서 한 50대 사이? 근데 이제 대부분은 20, 30대가 주를 형성하는 그분들이요. 그야말로 밤새도록 박근혜를 탄핵해라. 박근혜를 탄핵해라. 이걸 끊임없이 구호를 외치는 걸 보고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동했고, 대한민국에 진짜 애국자분들이 많으시구나. 진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이야기를, 같은 구호를 밤새 1시간만 떠들어 보면요, 이른바 골이 울려요. 골이 띵 하고 울리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불가능한데 진짜 그렇게 한 열대 분 정도가 비가 막 오고, 특히 새벽 2시쯤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신발이 다 젖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신고 갔던 신발이 굉장히 좋은, 고급 수제 운동화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걷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기부를 해주셔서 덕분에 아주 비싼 신발을 갖게 됐는데, 그 신발이 셀 수 없는 건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양말이 다 젖을 정도로 그날 비가 새벽 2시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싸우는 걸 보고요. 이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 진짜 온갖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또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약 9년 정도가 됐는데, 그 9년의 시간 동안에 유행했던 유행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많은 분들에게 많이 들렸던 것이 바로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동수저, 그리고 가장 나쁜 거 뭐죠, 여러분? 흑수저라고 하죠. 흑수저. 그런데 흑수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이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흑수저 다음이 뭔지 아세요? 1030님?
예. 흑수저 다음. 이정현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라고 그랬어요. 무수저. 예. 숟가락 없이 태어났다. 예, 흑수저는 그래도 숟가락으로 퍼먹었지만 나는 무수저라. 숟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퍼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개수작을 떨었죠. 개수작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예, 그야말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정말 예, 이런 친일파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예, 그런 사람이 손수저. 무수저면 손수저라고. 손수조, 그건, 손수조. 예. 그것이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 예. 인도 사람인가 손으로 먹게. 손수저라고. 예. 라푼젤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라푼젤님한테 제가 또 특별히. 라푼젤님이 저랑 같은 패친 그 라푼젤님 맞으시죠? 예. 예라 피바다님, 그래서 손에 장을 지지나 봐요. 장 안 잊었어요. 이정현 정말 웃긴 사람 아닙니까? 아직도 그 동영상 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구나. 라푼젤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라푼젤님과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 좀 이따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하간 이제 이정현이가 분명히 자기 손에 장 닦는다. 그 얘기한 거 저도 동영상 분명히 봤거든요. 아마 지금도 여기저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냐라고. 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지질 수 없겠어요. 이렇게 농담을 가지고 왜 정색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귀엽기나 하죠.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야, 딱 잡아 때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근데 이정현이 정말 장을 지져도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예, 안 웃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꼭 지지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자기가 지지겠다고, 왜 탄핵이 될까 한번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왜 끝까지 또 잡아떼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정현은, 예, 더 웃기고 충격적인 것 같아요. 21030님이 충격, 이정현 정말 장 찢어서 약속 이행, 차후 행보 무한 도전 유력. 네. 하여간 그러한 이정현이가 예 정말 국민들에게 바로 회자됐고, 실제로 이정현의 그 의원실에 탄핵된 날 전부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진 이정현의 방 앞에 누가 그릇하고요, 예, 냄비하고 그리고 그 된장을 하나 갖다가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너무 웃겼는데, 노홍철 대타로 이정현 추천합니다. 웃을 때 입 크기가 노홍철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입 커요. 그죠? 정말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김무성이가 업어줬을 때 진짜 그 큰 입을 웃더니, 그리고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되고, 그야말로 뭐 일사천리, 예,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던, 정말 대권까지 꿈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여건으로 올라가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일생, 정치 삶, 예, 큰 꽃이 피었다 이렇게 여겨졌던 이 순간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몰락한 이정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의 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전남 순천, 예, 전라도, 호남 쪽의 지지 기반을 자기가 확고히 다지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고비 지점, 여기서 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일단
손에 장을 지지지 않은 거짓말하는 대통령, 이 정치인으로 전락해 버림으로써 그의 대권이 완전히 날아갔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정현이 못다 이룬 자신의 그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하나죠. 지금이라도 장을 지지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 약속을 지키면 굉장히, 사실 손에 장 지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장을 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속담만 있지, 장을 지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굉장히 뜨겁겠죠, 일단? 아주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짝 담그라 되겠네요. 하여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탄핵을 요구했던, 박근혜가 즉각 탄핵되기를 갈망했던 국민들을 우롱한 죄, 이 죄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정현, 나랑 내기한 사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장지지는 건 무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이정현이가 떠들면 떠들수록 욕만 먹을 텐데, 황당무계한 소리를 많이 했군요. 여기서 장이 손바닥일 수도 있다고, 이정현이 장지지는 순간 예능되는 겁니다. 예능이 된다라는 1030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지난 방송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던 일이 있었죠. 바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 제가 내년 5월에 배우 맹봉학 선배님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리 촛불 집회,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연예인으로 열심히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깨어있는 연예인, 우리 맹봉학, 연기자, 요즘 탤런트 이순재 선생님 등하고 해서, 대학로, 아르코, 그, 연극 공연에서, 그, 중요한 배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통화를 해봤더니, 우리 세월호, 러브 하트 세계인 분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세월호 하트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맹봉학 선배님이 이번에 새로 드라마의 고정으로 자기가 들어가게 됐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촛불 배우, 촛불 연기자, 연예인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배역이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했는데, 우리 설탕발리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근데 마침내 고정으로 배역이 들어왔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전화 통화하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연극을 하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고 있고,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연극 이등병의 엄마 표를 사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토리 펀딩 7천만원 모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12일이죠. 12일 만에 오늘 2,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야, 2,100만원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탄핵 때문에, 탄핵 사태, 열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고든빛깔님, 장도리아제님, 라이치70님, 1030님, 58 붉은 노을님, 고상만 강대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박수를 짝짝짝짝 쳐주셔서. 진짜 탄핵 사태, 산핵 열풍 속에서 사실 이거를 홍보하는 저도 좀 민망한 일이 좀 많았죠. 지금 대한민국을 죽이냐 살리냐의 중대한 기로인 이 탄핵, 이
투쟁 과정에서 이 연극을 홍보하는 것이 저도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모든 관심이 이렇게 좀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겨레 20일 쪽에서도, 네, 한겨레 20일 쪽에 이 주간지죠. 지난주에 인터뷰하기로 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기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 기사를, 예, 연극 이등병의 엄마 이 홍보 안내하는 기사를 써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면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탄핵 사태, 탄핵과 관련한 정치권 뉴스 외에는 다른 걸 실기가, 지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안에 기사를 내주는 건 확실한데, 현재 상태에선 지면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야 뭐 어차피 내년 2월 10일까지 하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만 내주셔도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하간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그래서 덕분에 2,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금 목표액을 확보를 했는데 30%입니다. 전체 액수에선. 앞으로 7천만 원까지 가야 될 길은 또 더 멀죠.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가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라푼젤님, 우리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제 페이스북 패친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이분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030님 오전에 오마이뉴스 생중계 유튜브로 보는데 댓글에 군우문사 얘기하시는 분 계셨어요. 군우문사의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군우문사 문제, 또 군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고, 그러한 성과, 결과물이 이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약 700여 분 정도가 이 연극을 응원을 보내주시고 화답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번에 기사 주제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 굉장히 좋아졌다. 옛날 같지 않다. 내 아들도 군대 갔다 왔지만, 뭐 꼭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 그러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시는 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참 다행이십니다. 아드님이 군대를 잘 다녀오셨다고 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드님이, 저도 뭐 아들 군대 갔다가 왔지만, 네, 그 아드님이 정말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다름 아닌, 예, 바로 그동안 군에서 목숨을 잃은 군 의문사 이 피해자와 또 그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라고 싸운, 예, 정말 거리에서, 군부대 앞에서, 정말 국방부 철문 앞에서 철문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싸웠던 그 유족들의 힘, 사실은 그게 알지 못하시지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낸 또 하나의 힘입니다. 지난 1980년, 85년도 사이 기간에 당시 전두환 정권 체제였죠. 이때 당시에 한 해에 죽어간 군인의 숫자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80년에서 85년도 사이에는요, 한 해에 약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죽어갔습니다. 3,000명에서 5,000명이 한 해에 이름 없이 죽어간 숫자예요. 정말 많은 군인들이 그때 엄청나게 죽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개죽음이라고 불리는, 군대에 가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간 군인 숫자, 이것에 대해서 98년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처음
김은중이가 사망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죽어간 김은중이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족들이 싸웠던 거예요. 예. 누구의 자식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왜 책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따지고 싸운 그 결과가 오늘날 국방부가 작년에 자랑하면서 쓴 글, 올해는 100명밖에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얘네들 정말 멀었구나. 100명이 자살한 것이 너무 작다라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싸운 결과예요.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군인들 정말 몇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100명 미만이 목숨을 잃는 걸로 나왔지만 우리의 목표는 0명입니다. 0명. 하나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죽지 않도록 만드는 문화, 이걸 우리는 요구하고 촉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치탄받는 사형수가 있어요. 이 사람 감옥에 가면 그렇게 지탄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지만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왜?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에 만약에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요, 교도소장 이하 보안과장 담당 교도관 전부 다 징계감입니다. 전부 다 징계받아요. 사형을 어차피 받을 놈인데 정말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자살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나라 교도소 행영법의 취지인데, 군대 간 사람이 왜 죽어요? 군대 간 사람이 죽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견보다 못한 병사들의 죽음, 사람 목숨이 개보다 못하다니 말이 안 돼요. 라푼젤님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하는 게, 그 사형수조차도 절대 죽을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면, 징병제도 또 하나의 애국 행위를 위해 누구처럼 회피하지 않고 군대에 갔다면, 그렇게 군대 간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저는 이것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정치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캠페인을 통해 주장하려고 저는 해요. 자, 한 명도 죽지 않는 나라 만드는 것, 군대 만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뽑는 걸 신중하게 뽑아라. 징병할 권리가 있지만 징병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을 아무나 군인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전 이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군복무할 때 전 누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제일 괴로웠던 게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조직생활, 군대 생활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군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군대 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모병제가 최고인데, 모병제 하는 나라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나라인데,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 군대로 가라고 뽑은 군인이 만약에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포괄적 국가 책임론이라고 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걸 약속해달라는 겁니다. 즉, 연극 이등병의 엄마는 누구의 단 한 명의
군인도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죽게 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 2010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강제 해체시켜버린 군대에서 죽어간 군인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그 일,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발족시켜서 국가가 데려간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면 왜 죽었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5월에 배우 맹봉학 우리 연기자, 이 성북 연극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유족들, 군 유족들을 직접 연기 지도를 해서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그 자식을 잃게 된 억울한 사연 사정을 호소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족에게는 정신적 치유를 안겨드릴 겁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이분들에게 국가는 당연히 뭘 해줘야 됩니까? 저는 정서적 치유를 해주는 게 옳다. 얼마나 큰 상처, 심적 고통을 안게 됐어요. 캡틴 형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정서적 치유를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치유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다만 한 가지, 자살을 인정하라고 하는 강요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도덕한 이러한 그 국가에 대해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통해 항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정서적 치유는요, 억울한 사람한테 가장 큰 치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억울하다라는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라는 말을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서적 치유가 돼요. 근데 억울하다라는 말을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이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정서적 치유 기회가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극이 될 거고, 세 번째는 국방부와 이 나라 국민 이 책임지는 대통령이 후보로 나온 분들을 저희가 연극에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유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출범, 이거를 호소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각 대통령 후보들이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특히 야권 쪽에 있는 그 출마 예정자들은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거 하나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 때 과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과거에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지만 그 위원회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 운영자금, 예산 있죠? 이 예산과 인력, 이거를 통제하는 기구가 국방부였습니다.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가 바로 국방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국방부가 잘못한 과거의 군인 사망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하는, 그것이 바로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인데, 그런데 그 조사 대상자인 국방부가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범위를 국방부가 자꾸 정하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위원회의 중요 직책 요소에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 정보나 이야기들이 국방부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는 구름운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다 보시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 이 억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적어도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그 유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길 이게 바로 구름운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국방부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시게 될 텐데 이 연극 이등병의 엄마 7천만 원 모금 목표로 지금 12일째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72일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극표를 미리 좀 사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극표를 미리 사주시면 그 돈으로 저희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문제를 바꾸는 획기적인 연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무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원, 15,000원 그리고 통큰 후원이라고 해서 아무 리워드 조건 없이 하는 건데요. 각각의 금액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산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제가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군인권을 말한다. 전국 5개 도시 순회 토크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함께 모셔서 강연회도 하고요. 그리고 연극 티켓도 저희가 한 장에서부터 2장, 4장까지 그리고 98년도에 있었던 판문점 김은중이 사망사건의 의문사 과정을 추적한 책, 제가 쓴 책이죠.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책을 리워드 선물로 저희가 종료가 되면 후원 종료가 되면 보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은 연극 만들어서 더 이상 누구도 죽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올곧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데 결제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했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직접 후원도 가능합니다. 직접 후원 가능한데요. 바로,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지난번에 한번 안내해드렸는데, 잘못 번호를 적은 분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또 오류가 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한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110-295-553-595입니다. 신한은행 110-295-553-595 신한은행 110-295-553-595 예금주는 고상만인데요. 이곳으로 해서 직접 입금을 해주셔도 저희가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스토리 펀딩에 입금이 잘 결제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이쪽으로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토리 펀딩에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수수료하고 뭐를 떼서 한 15.5% 정도가 제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원을 냈다 그러면 8,450원만 저희가 연극 만드는데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15.5%가 또 그대로 연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귀한 자금으로 쓰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방송 들어올 때 한 2,150만 원 정도가 이제 입금이 모금이 됐는데 열심히 해서 하루에 100만 원씩 저희가 후원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7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해서 모든 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좋은 연극 만들어 보답하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뉴스속 그 사건 32회 오늘 33회 방송입니다. 33회 방송이죠.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이 있는 날인데 자 박근혜가 집권하고 나서 내내 쇼만 하고 있죠. 그 쇼가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박근혜 쇼로 논란이 됐던 게 세월호 조문 연출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가서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나서 분향소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마치 애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길에 문제의 그 할머니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도리 아재님 그죠? 그 조문 연출 할머니 박사모 영상 있더군요. 맞아요. 좋은 일 하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뜯는 하나 낚인. 아니 근데 또 그 스토리 펀딩이 아니면 어떻게 또 우리가 2천만 원이 넘는 또 후원을 또 모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스토리 펀딩 다음 측에선 또 그걸 통해서 그 스토리 펀딩 그 진행하는 직원분들의 또 급여도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고맙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박준영 변호사가 5억 6,700인가 이렇게 최대 금액을 거뒀지만 5,670만 원은 그쪽으로 최소 그리고 나서 5.5%가 또 그 결제하는 업체로 나가요. 그러니까 스토리 펀딩의 10% 그리고 또 저기 수수료 업체에서 5.5%. 근데 스토리 펀딩이 그렇게 또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니까 저희가 또 이러한 또 좋은 연극, 의미 있는 연극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제 신한은행 연극 만드는 계좌죠. 110-295-553-595로 입금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전주 좋은 친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올고든 방송으로 보답하고요. 캡틴 니용님 저 안산체육관 가고 난 다음날 그네 쇼하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박근혜 가기 전날 다녀오셨군요. 그래서 그때 그 정말 말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그 영상물에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하게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오디오 영상을 끄지 않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 뒤에서는 사람들이 박근혜한테 엄청나게 막 욕설하고 어디서 쇼하냐고 막 항의하고 항변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좀 약간 다급한 분위기에 한 할머니가 신분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자기네들 경호실 입장에서 보면 누군지 모르는데 우발적으로 어떤 할머니가 와서 서 있길래 대통령께서 위로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경호실 직원이
미쳤습니까? 더군다나 박근혜가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신촌에서 이른바 박근혜 커터칼 사건 테러라고 그 정신이상자가 이제 얼굴을 그었는데 그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지만 뭐 그것까진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하여간 그러한 갑자기 누군가가 접근해갖고 테러했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접근한다. 그걸 그냥 방치했다? 나중에라도 경호팀이 이건 징계받을 사유예요.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그렇게 접근하도록 방치했다? 그거는 방치를 했는지 뭐 했는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쇼하고 있는 바로 박근혜. 거기에 두 번째, 세월호 담화문, 그때 당시에 눈물 연출한 것 또한 역시 연출이죠. 이 눈물, 1분 30초인가요? 3분 30초인가 눈을 껌뻑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 그 귀하다고 하는 눈물을 흘려서 닭의 즙을 내서 이런 진짜 왜 안 우냐고 국민 전부가 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왜 너는 울지 않냐라고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담화 발표하면서 억지로 즙물을 흘린. 자, 세 번째 기자회견 문답 연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자회견 문답. 왜 기자회견 하면서 그 질문을 받지 않냐.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가 질문을 받지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쳤죠. 아까 전에 질문한 게 뭐였죠? 이거였죠. 제가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걸 다 기억을 못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애드립까지 쳐가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뭔가 기자회견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상 진실은 뭐였습니까? 다 알죠? 뻥이었습니다. 뻥!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시나리오에 써 있었던 각본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어요. 진짜 돌아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고 한심하고 짝이 없는 이런. 자, 네 번째 메르스 병동 방문해갖고 살려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개뻥 살려야 한다. 그거 그래가지고 또 여기저기에 또 우리 회자 냈지 않습니까?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TV 제가 출연했던 국민라디오 지하 1층에 국민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크게 그거를 또 패러디해서 썼죠. 살려야 한다. 매출. 그죠? 살려야 한다. 야, 진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지난 4년 진짜 4년 아니었습니까? 살려야 된다 해갖고 또 청와대에선 또 비아그라까지 사서 살려야 되는 건지 하여간 별 이상한.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바로 그 일 서문시장 불이 났던 바로 서문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또 소방 연출을 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구조했던 사람들을 빨리 피신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구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관이 지금 헬리콥터 타고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금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팽목항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섬으로 다시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대기해라 이런 식으로 연출을 시켰던 정말 진 부인님 반장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그 내용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가지고 이제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스럽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그런데 이 국면에서 다시 환기시키는 이걸 시리즈로 내고 있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문시장 가서도 똑같이 연출을 한 거예요. 그죠? 10분 가서 방문을 해놓고 당시에 서문시장에 화재가 다 진압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경호팀이 와갖고 대통령이 곧 오니까 소방 호수를 제거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거 갖고
예, 논쟁하고 싸우고 했었다는 거예요.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니 예, 모양새 안 좋은 소방 거기 줄을 제거해라.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경주 지진 났을 때 가갖고 예, 뭐 지진의 그 진흙을 밟지 말라고 어쩌고 하니까 무슨 뒤에서 경호원이 배를 잡고 있고 박근혜는 뭐 손을 뭐 이렇게 내밀면서 자빠질 듯이 뭐 쇼하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 사진 밑에를 확대해 보면 거기에는 진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흙을 다 긁어내고 긁어낸 자욱만 있었던 건데 거기서도 또 쇼를 박근혜가 했죠. 진흙을 밟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는 안 밟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미친 개쇼를 해놓고 그래놓고 그것이 옳으네 틀리냐 하면서 떠들고 말한 걸 보고 정말 이 부도덕한 박근혜는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언론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일부 정치인 세력들 이거 다 박근혜와 또 다른 박근혜다. 이것들이 단죄되지 않는 이상 박근혜는 계속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 부역자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예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 세월호 참사 당시에 부스스한 부시시한 이 머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예, 뭐 90분간 머리를 했다. 올린 머리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네티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했는데 90분간 어떻게 머리를 할 수 있겠냐. 예. 뇌수술, 머리 수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연기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거예요. 다음은 무슨 정우성이나 송강호가 하면 되겠네. 참네. 제가 볼 땐 예, 송강호 씨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송강호가 예, 저하고 동갑인 걸로 알고 있나. 송강호가 동갑이죠? 예. 그 사람 70년생 아닌가요? 송강호 씨? 아닌가? 하여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송강호 씨가 영화 변호인 보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1030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정말 자기 꿈만 그러니까요. 박근혜는 자기 꿈만 이루는 거죠. 장두리 아재님 다행히 전화행복이 될 희망이 생겼네요 라고 하셨고 1030님 피해 상인들은 보고 가지도 않았다고 10분 만에 쌩 하고 갔는데 예 라이츠 CC님이 대상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여간 박근혜의 이 쇼가, 예, 지금 4년 만에 다행히 탄핵되고,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황교안이가, 예, 직무 권한 대행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교안, 다음엔 바로 너죠. 예. 황교안,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하여간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통해서 박근혜가 예, 탄핵 소추된 것 그리고 지난 4년간 둘러봤던 그 비열한 행위들 다시 생각해봐도 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정말 무능함을 넘어서 비열한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방송 바로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